올해 30살 할 때도 계속 중간에 도망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도망가면 좀 떨어져요 이랬거든. 근데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붙었는데요 이러더라고 그저께.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업 끝나고 야간에 학업자 모임 있었거든요. 그때 저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도 이제 내년에 붙고 나면 이제 목요일이나 주말쯤에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뷔페도 먹고 뭐 노래도 부르고 놀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얘기. 근데 자꾸 여러분이 술 먹고 술이 취하면은요 먼 곳에부터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와요. 오 66 이러고 와요. 겁나요. 근데 그 선배들 분들도 제가 8년 9년 전분도 아니까 같이 불러요. 오 이러면서 와가지고 봐봐요. 수용은 아무나 하나 부르고 어쨌든 그런 날 될 수 있으니까 1년만 참아봐요. 그럼 우리가 합격자 모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붙고 나면 또 뭐하죠? 하는 부분 하면 됐고요.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서 우리 부자 됩시다. 봐봐요. 오시면. 그럼 공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조성토지 공급이 있다. 원형지 공급이 있다. 시작. 조성토지 공급이 있다. 원형지 공급이 있다.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부분부터 뭐 간단하게만 볼게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건데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부분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서 뭐라죠? 조선토지를 뭐한다? 공급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조성토지 공급의 원칙은요. 경쟁 입찰의 원칙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내가 사업의 시행자인데 만들어진 조성토지를 비싸게 받고 싶지 싸게 받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쟁 입찰로 최고가 부른 놈한테 팔겠지. 그렇죠? 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의 계약의 예외와 추첨의 예외가 있나 보다 라고만 이해하세요. 공공이면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이 뭐예요? 임의의 의사표시라는 얘기예요. 계약할 때 수의라는 말이. 그래서 상대방을 임의로 골라서 계약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공공의 경우일 때 보통 수의 계약으로 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 상환한다면 이미 채권자가 정해진 거니까 당연 수의 계약으로 해야죠. 그렇죠? 아니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 받은 거잖아. 근데 경쟁입찰하면 되겠어? 말이 안 되지. 채권 가져오면 조성된 거 수의 계약 줘야 되겠지. 그렇게만. 그렇죠? 간단하게. 그리고 당연히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면 가격은 뭐예요? 공급가는 당연히 감정가격. 감정가격. 시작. 감정가격. 당연한 거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격이라는 걸로 공급하겠죠. 예외는 나중에 체크한 것만 간단히. 됐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형지 공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형지 공급의 의미가 뭐예요? 나와 있죠?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걸 공급하는 걸 원형지 공급이라고 합니다. 라고요?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뭐다 토지를 공급한다를 뭐라 불러요?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죠. 그럴 때 원형지 공급에서 요번에 34회 뭐가 나왔냐?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는 거야. 누구냐?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요 5가지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죠? 국가, 지자체 등등 얘기하면서 MB 정부 때 4대강 모사업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좀 더 높은 공익의 실현자인 국가가 일반적인 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토지를 개발도 안 끝난 걸 가져간 거죠. 원형지 공급.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뭐라 했어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공모해서 선정된 자 같은 거. 아까 LED 스카이라인. 그쵸? 이거 모르니까 시행자가 다른 자를 공모해 선정하죠. 그 자에게 원형지를 준 다음에 그 목적하는 LED 스카이를 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땐 리을번을 이유로 원형지 개발을 시키는 건 맞는데 국가, 지자체, 뭐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런 자가 공공의 위치에서 시행자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시행자의 것을 갖다 쓰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정부패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미음번 보시면 이거 말고도 원형지를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쓰고자 한다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에게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학교, 공장 등은 공익으로 보는 거지, 일종의. 학교, 공장 등을 부지로 직접 쓰고자 한다면 그런 경우는 그냥 원형지 개발자로 사업이 안 끝난 걸 직접 줘서 직접 개발에 집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렴하겠지, 비용이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형지 개발자는 다 뭐예요? 다 느낌이 공공의 냄새가 나죠. 그죠? 다 공공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봐요. 위에 있는 조성토지 공급처럼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원형지 공급에 대한 부분은 원칙이 뭐다? 이거는 수의계약이 원칙이에요. 다 공공 냄새가 나니까. 이해 가셨죠? 이게 34의 문제였어요. 근데 봐요. 그 기역, 니은, 디귿리의 미음 중에 가장 뭐하죠? 공익성이 없어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미음번이에요. 원형지를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쓰고자 한다. 이거는 가장 뭐가 되죠? 공공 냄새가 안 나서 미음번만큼은 경쟁 입찰. 요게 34회 때 문제였어요. 5가지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가장 로우 레벨이 뭐예요? 미음번이에요. 공공의 로우 레벨이. 그래서 미음번 내용은 뭐다? 경쟁 입찰로 간다. 하지만 2회 이상 뭐다? 유찰됐을 때는 이건 수의계약으로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의 종류 기억하시고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당연히 수의계약이지만 미음번만큼은 원칙이 경쟁 입찰이다. 가장 공익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게. 요거 나왔던 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3번 나중에 얘기하고 공급의 뭐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감정 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 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 더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합니까? 협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성토지는 그냥 감정가인데 왜 원형지는 뒤에 붙은 게 있을까? 사업이 안 끝났잖아.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감정 가격이 정확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해가지고 협의해서 정하는 거지 그냥 감정가를 한다 볼 수는 없어요.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자? 아직 사업이 안 끝났잖아.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는 거야. 군더더기가. 협의하라 이 얘기지. Understand? 됐죠? 기본 스토리. 이게 수용 방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 치고는 좀 많이 얘기했어요. 원래 좀 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내 생각에 그래서 좀 더 얘기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럼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죠? 수용 방식은 원칙이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이면 수용 방식. 시작.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면 수용 방식이고 수용하여 시행하고 만들어진 걸 공급하자. 공급 방법은 조성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 일단 기본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용이 늘면 뭐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살을 붙여요. 우리 지금 11.12는 목차 잡고 굵직한 내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거 환지 방식으로 갑시다.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환지 방식이.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제가 동그라미를 2개를 그려놨더니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아, 거북이 등짝 같다야. 이쁘다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꼬마들이 제 책 보면 지 책인 줄 알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화책인 줄 알고 아닌데. 그러면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의 정의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환지 방식은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어때서? 현저히 높아서. 라고요? 환지 방식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죠?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혼돈이 가까이 한 거죠. 수용 사용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됐습니까?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이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환지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를 사업의 토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중요한 워딩은 뭐다? 현저히 높아.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이 어렵다. 그럼 초기 수용 자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못하고 종전 토지를 사업의 토지로 사업한 다음에 바꿔주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게 환지 방식. 장점은 초기 수용 자금이 안 들어간다.
단점은 개발이익이 공익으로 환수가 전혀 안 된다. 이해 가시겠죠? 그게 환지 방식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환지는 끝납니다.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닥 안 어려워요. 잘 보시면 됩니다. 봐봐요. 환지 내가 완전 적중했어요, 이번에. 봐봐. 그러면 일단 1번 토지에 대한 부분 한번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토지가 만약에 이게 사업 전이죠. 사업 전인데 요 지목 알죠? 전답이었어요. 1번째 토지가. 그럼 여러분 입장 생각해 보세요. 내 토지가 전답의 토지였고 500제곱미 토지였다. 그죠? 근데 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1번지야. 1번지. 그렇죠. 이렇게 대지로 250제곱미터 주겠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의할래요? 이게 죽으려고 반밖에 안 주고 이럴래요. 왜 동의하죠? 봐요. 전답은 대지와 비교하면 땅값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반을 줬다면 괜찮은 초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랬던 종전 토지를 사업 후에 대지로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법에서 환지 방식 사업을 할 땐 이와 같이 환지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환지 계획. 환지가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환지, 바꿔주는 땅을 이렇게 줄게요 라고 계획을 만드는 게 뭐야? 환지 계획이에요. 그럼 봐요. 요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와 환지 받는 토지에 대해서 봐봐. 위치, 지목, 지금 지목 봤지?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지 계획이라는 작성하게 됩니다. 외워주면 위지면 토수 이원 환지 계획 위지면 토수 이환 위지면 토수 이환 환지 계획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모아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만들어 준다.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귀에서 나나나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오자마자 이거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오자마자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러면서 주무세요? 그럼 환지 계획이에요. 됐죠? 오해기. 그럼 뭐야? 1번지는 500에 대해서 250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받죠. 이렇게 청산금이 없이 환지해 주는 걸 적응환지라고 얘기합니다. 적응환지. 그렇죠? 청산금이 없이 합의를 봤어. 위지면 토수이원 고려해가지고 그걸 뭐라 불러? 적응환지라 부르나 우리가. 무슨 환지? 적응환지. 됐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만약에 2번지를 봐요. 2번지 필지는 뭐다 지금? 600제곱미터예요. 비교적 큰 땅이죠. 이런 땅에 대해서 환지 계획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2번지 필지로 사업해 줍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1번지가 내가 500이라는 것이 250을 줬잖아요. 그럼 몇 프로 까진 거죠? 50% 까진 거죠. 그럼 이걸 1번지 토지가 토지를 부담한 비율은 얼마죠? 50%예요. 그리고 토지 부담률은 원래 뭐다? 50%를 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너무 가혹하니까. 그러면 모든 1번지부터 16번지까지 모든 토지가 다 50%만 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필지마다 다를까요? 위지면 토수 이완이 필지마다 다르니까 다를 겁니다. 하지만 평균은 뭐예요? 50%를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위지면 토수 이완을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상 50%만 주면 같은 가치인 걸로 가정하고 얘기합시다. 내 말뜻 알겠죠? 그러면 2번지 필지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600이면 50%니까 300제곱미터를 주면 같은 가치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야, 너 혼자 너무 튄다. 그러면 너무 튀니까 좀 맞추자 레벨을. 그러면 마이너스 100하고 줄여서 환지할게.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감환지를 할 수도 있다. 감환지. 300을 받을 걸 200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00만큼 뭐야? 청산금을 교부해 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환지 받을 땅보다 줄여서 환지할 수도 있구나. 이걸 뭐라 불러? 감환지라고 합니다. 그럼 청산금을 교부해 주겠죠. 내 말 때 되겠습니다. 그 얘기. 그러면 한 가지 더. 4번지 볼게요. 4번지 필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뭐였습니까? 2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50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을 환지해 준다? 50% 준다? 얼마 주면 돼? 125. 그러면 125를 환지해 준다면 너무 과소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과소하니까 레벨이 안 맞잖아요. 토지가 구획이. 그러다 보니 토지 구획 맞춰야 되니까 야 플러스 75를 해서 맞춰서 200으로 환지해 줄게. 그죠? 이거 뭐예요? 환지 받을 땅보다 뭐가 된 거야? 증환지가 된 거지. 무슨 환지? 증환지.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집에 갔다가 쌤 집에 가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요? 아니 종전이 250인데 200을 줬다면서요? 줄었구만. 왜 증환지라 그러는 거요? 이 질문이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건대 증환지 감환지 기준은 환지 받을 땅, 종전권 말고 환지 받을 땅보다 줄었으면 감환지, 환지 받을 땅보다 늘었으면 증환지인 거예요. 환지 받을 땅이 얼마야? 125야 지금. 그러니까 200을 줬으면 75만큼 증환지가 된 거지. 내 말 이해하겠죠? 이것만 이해하면 환지는 끝나. 솔직히 얘기해서 왜 것도 없어. 나머지는 반복해 보시면 돼. 그냥 내용만 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이해 안 되잖아. 그러면 엉망이야. 아무것도 안 나와 머릿속에서. 됐습니까? 환지. 그러면 적응 환지가 원칙이지만 감환지 할 수도 있고 증환지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증환지가 되었다면 청산금은 징수하는구나. 감환지는 청산금을 교부하지만 증환지 마찬가지. 청산금 징수죠. 6번지도 증환지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응환지, 감환지, 증환지 가능하거나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봐봐요. 왼쪽 밑에 좀 봐볼게요. 10번지부터 11번지, 12번지, 13, 14, 15번지에 요거 1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들이 모여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10번지부터 등등등 있는데 다 150이라고 한다면 13번, 15번 같은 경우도 150밖에 안 되겠죠. 그럼 150에 대해서 50% 환지해 주면 얼마 주면 돼? 75. 근데 사업 시행자가 200제곱미터가 안 되면 환지 안 해주기로 했어. 그렇죠? 200에서 250 정한 거야. 그렇죠? 그래야 구획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다 야. 더하기 125에서 200으로 증환지 하자 이러고 싶은데 봐봐. 내 몸뚱이가 75인데 내 몸뚱이보다 큰 증환지 부담스러울까? 무진장 부담스러울까? 나중에 청산금 납부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파토가 나는 거야. 이건 과소화가 이건 적당하지만 과소화가 너무 심한 거야. 125에 75를 더하는 거랑 75에 125는 너무 다르거든. 야, 너 안 되겠다. 너무 과소하니까 과소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부지정할게. 즉 벤치 놓고 나가란 얘기야. 너 환지 안 줘. 시작. 너 환지 안 줘. 13, 15번지. 다 외워야 돼. 번지도. 그래야 나중에 이해가 돼. 그러면 한 방에 끝나. 조문을 안 외워도 되고 그림 통으로 기억하시면 돼. 내가 사건 다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다 지금. 됐죠? 그럼 봐요. 과소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부지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또 선생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와요. 왜 또? 얘들은 뭐예요? 10번지, 11번지, 12번지, 14번지 얘들도 조그만데 얘들은 왜 환지 부지정 안 합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얘들이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한 거야. 시행자야, 우리는 조그마지만 꼭 참여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버리지 마. 알았지? 라고 신청을 해요. 시작. 시행자부터 해. 시행자야, 우리는 조그마지만 꼭 참여하고 싶다. 꼭 시켜줘. 알았지? 알았지? 그치? 근데 어디 조그만 것을 서로 한마 라고 그냥 부지정해버리면
얘들이 힘을 모아서 저항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뭐다 괴롭히고 뭐죠 귀찮게 하고 소송 걸고 이런 사업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원해? 알았어. 원한다면 줄게. 임마 일로 와봐. 시끄러. 줄게. 근데 너 너무 작아서 하나씩은 못 주겠어. 그렇죠? 큰 것도 못 주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한테 처분할 권한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위에다가 내가 아파트나 구분상가 지어줄게. 그리고 여기다가 10, 11, 12, 14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을 너한테 교부해 줄게. 공유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걸 입체환지라 그래요. 뭐라 한다? 입체환지. 입체환지가 없으면 저런 조그만 땅들의 소유자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 갑니까? 이게 입체환지야. 그래서 공유지분 구분소유권을 교부할 수 있다. 시작.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교부할 수 있다. 뭐라 부른다?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 원래 의도는요. 조그만 토지들을 구분 건물 같은 아파트 상가 있죠. 아파트나 구분 건물 상가 이런 걸로 나눠서 구분 소유권을 준다 그래가지고 토지를 구분 소유권 건물로 준다 그래가지고 원래 입체환지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의미가 개정되어지면서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의미는 뭐다?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을 준다는 얘기야.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한다면 이를 뭐라 불러? 우리가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지. 그럼 봐봐. 너무 조그만 땅들의 초이스는 두 가지인 거야. 환지를 안 주거나 입체환지 주거나. 그러면 적당히 조그마면 징환지 하는 거지. 적당히 조그마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된다? 환지를 안 주거나 입체환지를 주거나. 내 말 때 됩니까? 그게 요 내용들이에요. 됐죠? 그럼 봐봐. 이렇게 해서 봐봐. 적응환지 했지, 감환지 했지, 징환지 했지, 입체환지 했지. 그죠? 환지 부지 정도 했지. 근데 평균 부담률은 얼마? 50%. 넘지 말라고 했지.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큰 땅을 오른쪽으로 환지해 줬으면 환지해 주고 결국은 뭐가 남냐면 이만큼은 환지해 줬고 뭐야? 남는 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절반 가까이. 됐습니까? 남겠지 당연히. 그러면 남는 땅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보류지라 불러요. 남겨놓은 땅. 뭐라고요? 보류지. 시작. 보류지. 한마디로 남겨놓은 땅이야. 그럼 보류지는 뭘로 쓰일까? 잘 봐봐. 보류지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늘려. 공원이나 무슨 광장이나 도로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늘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남은 게 뭐다? 채비지라는 게 있어. 이 채비지를 뭐야? 비용 충당 목적으로 쓸 수 있어. 채비지가 뭔지 알아? 봐봐. 이게 남길 채자예요. 쓰지 말아요. 남길 채. 남겨놓았어. 뭐 하려고?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뭐를? 토지를. 그러니까 한문인데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이걸 채비지라 그래. 네이버에 치면 나와. 안 써도 돼. 뭐라고요? 한문에 나와. 뭐라고요?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를 뭐라 부른다? 채비지라 부르는 거야. 어떤 분은 영어인 줄 알아. 영어 아니야 이거? 한문이야. 그렇죠? 뭐라고요?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야. 그러면 남겨져 있는 보류지 중에서 공공시설 넓히고 남은 거는 채비지인 거야. 이해 갑니까? 채비지는 비용 충당 목적으로 사업할 때 처분에 쓸 수 있어요. 비용으로. 이걸 채비지라고 합니다. 말해 채비지. 따라해봐요. 보류지 중에 채비지. 항상 범위 기억하셔야 돼. 시작. 보류지 중에 채비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루 정리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왼쪽의 종전 토지를 사업 후에 오른쪽의 토지로 뭐하죠? 환지해 주겠다고 환지 계획을 만들고 사업 끝나면 환지 계획대로 환지를 처분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환지 계획을 만들고 사업이 끝나면 환지 계획대로 뭐 하면 돼? 환지를 처분해 주면 되겠다. 말이 환지 처분. 봐봐. 그러면 환지 처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봐봐. 다음 날에 이렇게 오른쪽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시작.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오른쪽에 환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등기해야 얻을까요?
이거는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라 봐야 됩니다. 처분하려면 등기하라는 얘기지 권리의 발생에 등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187조로 봐야 돼요. 민법 배웠죠? 내가 서석지사님하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해요. 그렇죠? 이따 또 물어볼게요. 186조, 187조 얘기했나 안 했나 물어봐야지. 이 정도 봅니다. 됐어요? 그러면 등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14일 내에 처분하기 위해서 촉탁 시청하는 것이지 등기해야 권리가 발생한단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야.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13번지하고 15번지는 환지 부지정됐잖아. 그럼 얘는 권리가 이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 토지겠지. 이 자리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공공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게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발생한다면 종전 상황은 어떻게 돼야 돼? 다음 날 되기 전에 소멸돼야 돼. 그래야 권리가 안 만나는 거야. 내가 새로 이사 갈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갔어. 내일인 줄 알았대. 이런 썩을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야? 얘가 다음날 발생이니까 요건 그 전에 소멸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멸은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먼저 소멸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한시인데 환지 처분 됐지. 그럼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종전권 소멸되고 끝나는 때 종전권 소멸되고 다음 날 발생하는 거야. 해봐.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되고 자정에 다음 날 발생. 오른쪽 거. 있으면 따라해 보세요.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발생은 다음 날.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리 없다. 소멸은 끝나는 때, 발생은 다음 날. 결국은 왼쪽에 이런 복잡한 토지를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환지 방식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면 오른쪽 마치로 뭐하죠? 구획을 정리해서 아름답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 구획을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중개사 봤던 9회 때, 저는 9회 출신이에요. 9회. 여러분 35회죠?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나인 내가 어려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때는요. 이 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좀 세련되게 바꾼 게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토지형질 변경 사업인 거고 토지구획 정리해서 집 짓고 건물 짓고 하기 좋게 만들어지는 사업.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수용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종전 토지를 사업화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가는구나. 이걸 환지 방식. 이해 가시겠습니까? 일단 요 굵직한 포인트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간단히 얘기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환지 예정지라는 단어가 나오긴 해요. 여보 말해. 환지 예정지. 그냥 듣기만 해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토지를 여기 토지로 환지해 줄 거잖아. 뭐에 의해서? 환지 처분에 의해서. 그지? 근데 문제는 환지 계획 만들어서 환지가 처분될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 한 10년 걸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년 동안 뭐예요? 1번 토지 소유자 용익권자들은 토지를 못 쓰는 거잖아. 그러면 짜증날까 신경질 날까? 계속 맞히네? 뭐라고요? 둘 다죠. 그러다 보니까 나 안 할래 이럴 수 있어요.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가 부지정될 수도 있어요. 과소한 게 아닌데도. 뭐라고요? 신청 동의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환지를 부지정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이러면 이게 환지 방식이야? 수용 방식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왜 그래? 너 아직 환지 처분 안 됐지만 내가 환지 받을 땅을 예정지를 정해줄게. 예정지에 가서 사용해. 250을. 종전 500은 쓰지 말고. 언제까지? 환지 처분 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250을 환지 받을 걸 미리 쓸 수 있으니까 덜 뭐라 하겠지.
이해 가시겠죠? 이게 환지 예정 정하는 이유예요. 환지 예정지는 그래서 지정할 수 있고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여보 말이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간단히 이해하면요, 그냥 사건보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건보호, 미집행 사건보호.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다. 미집행 사건보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들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한다는 말은 안 하겠지. 근데 만약에 나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부지정 시청한다면 이건 환지를 시행할 수가 없어요. 다 부지정 시청에 의해서 해버리게 되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원래 환지는요, 공용 환지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환지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일종의 여유를 준 거죠.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할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요즘에 참 보면요, 민의의 반로가 많아가지고 좀 오바되면 막 뭐라고들 해, 기본적으로. 그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바로 뭐냐면 우리 나오는 환지 방식이다. 적응환지, 감환지, 증환지, 입체환지, 채비지, 보류지. 시작. 적응환지, 감환지, 증환지, 입체환지, 채비지, 보류지. 이게 환지 방식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처음 배운 단어이기 때문에 좀 낯설 겁니다. 자꾸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마저 봅시다. 이런 내용들 잠깐 간단하게. 그러면 환지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자. 시작.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환지 처분을 하자. 됐죠?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환지를 처분하자. 시작.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환지를 처분하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사건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정지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왼쪽 위에 이제 환지 계획부터 그 내용이 뭐냐 등을 나중엔 다 외워야 돼요. 솔직히 61페이지는요, 나중에 2월 달에 기본서 보시면 알지만 이것만 거의 25페이지예요, 거의. 이 한 장이 지금. 엄청난 양이야, 이거 사실. 지금 한 페이지지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봐요. 환지 계획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내용 본다면 뭐 환지를 왼쪽 그림처럼 설계하는 거죠. 구획 정리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다? 필지별로 환지의 명세가 어떠한지. 필지별 권리별로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가 어떤지. 그 왼쪽 그림 봐봐. 청산 대상이 뭘까? 일단 환지가 정해지지 않는 거. 13번지, 15번지. 신청 동의에 의한 8번지. 그리고 증환지, 감환지 되어지는 뭐다? 2번지와 4번지. 이런 것들 다 청산해 줘야지. 돈 내주거나 돈 받거나. 이해 가십니까? 그런 청산 대상 토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환지 계획에 의해서 뭐다? 청산금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청산금은 언제예요? 사업 끝나봐야 알죠. 사업 끝나봐야 알지. 봐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내 말 뜻 알아요? 계획대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가봐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 의해서 청산금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알 수 있는 것 뿐이지. 그게 한번 나왔던 지문. 그렇죠? 그 정도. 그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받은 거. 왼쪽 페이지 있죠? 그리고 입체환지 계약한다면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왼쪽 그림 알면 오른쪽 내용은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사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왼쪽은 그림, 오른쪽은 설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기본 구조가. 그렇죠? 세팅하는 고생 좀 했어. 됐죠? 그리고 요번에 34회가 이걸 물어봤어. 비례율. 어느 정도 주면 되느냐. 비례율. 그렇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작성 기준 뭐라 했습니까? 위지면, 토수이원, 환지계획. 시작. 위지면, 토수이원, 환지계획. 그리고 증환지 할 수 있고 감환지 할 수 있고 과소토지의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올 때 이런 질문 잘 나온다. 환지해 줄 때 증환지는 가능하나 감환지 할 수 없다. 되게 헷갈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감환지가 왜 안 돼? 되지. 청산금 징수 교부에 문제가 생길 뿐인 것이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과소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부지정할 수 있었지. 몇 번지? 그림 봐봐. 13, 15번지.
펼쳐놓으라니까. 과소토지에 대한 뭐다? 환지 부정 13, 15번지였어. 근데 원래 뭐라고 나왔냐? 이러고 나왔다. 넓은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부지정할 수 있다. 이게 33회 문제였어요. 넓은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왜 부지정해? 넓은 토지에 대한 뭐 주장 못 하려고 그거를. 비싼 땅을 말도 안 되지. 면적이 작은 과소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부지정할 수 있는 거지 넓은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부지정하는 건 아니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신청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 얘기했던. 그러면서 뭐 하죠? 입체 환지가 이루어진다. 정의 읽어볼까? 토지 건축물 뭐 하죠?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입체 환지. 공유 지분 구분 소유권. 그다음 보류지. 시행자는 사업 필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실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필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기억나요? 봐요. 보류지 중 채비지가 있다 이 얘기야. 시작. 보류지 중 채비지. 단어 좀 익숙하게 해보세요. 처음 듣는 거라 그렇죠? 보류지 중 채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내용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환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냐? 효과. 봐봐봐. 권리의 발생 소멸. 아까 내가 왼쪽 그림에 얘기했죠. 권리가 환지로 넘어가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하지만 종전 토지는 뭐야? 그 전에 소멸되어야 하니까 환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 됐습니까? 먼저 봐.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 다음 날 발생. 이해 가셨죠? everybody.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이래서 우리가 환지 계획에 대한 환지 처분의 효과 정말 잘 나오는 질문. 다음 날과 끝나는 때 바꾸면 안 돼. 심지어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날, 다음 날 이러고 나와요. 다음 날이 끝나는 때 환장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만 해야 돼.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정말 치사 못 반석에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주의하시고. 나머지 세부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나머지 내용 어쨌건 발생은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금전 차액을 뭘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영을 만듭니다. 청산금. 그렇죠? 가만지면 교부, 증환지면 징수. 알겠습니까? 마무리 되어지겠죠. 그럴 때 일단 잘 봐봐.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확정은 언제예요? 다음 날 확정. 원칙만 기억해요. 이것도 34회 문제여서 완전 적중했지. 환지 방식 두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환지 방식이 한 문제거든요. 두 문제가 나왔어. 이번엔 수용 방식의 문제 별로 안 나왔거든. 지나간 시험에는. 근데 이제 뒤집어서 또 한 해 지나면 또 수용이 많이 나와. 환지가 덜 나오고 왔다 갔다 해. 두 개 하나. 그렇죠,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봐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발생하고 뭐다? 다음 날 확정된다. 왜? 확정이란 말은 다음 날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뭐 좀 물어봅시다. 34에 뭐가 나오면 이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 13, 15번지 과소토지라고 환지 안 정해주잖아. 그럼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13, 15번지 토지 소유자였다면 환지 계획이 인가되고 환지 처분될 때까지 10년이 걸리는데 청산금을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해서 다음 날 확정하고 주겠대. 그럼 나는 뭐라는 거야 지금? 이미 환지가 부지정됐는데 10년을 계기다가 그 이후에 받으라는 얘기 아니야? 가만히 있을래? 가서 뒤집어 버릴래? 가서 이것들이 그냥 돈 안 내놔 이럴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단서가 있어요. 뭐라 나오냐? 환지 부지정 토지는 청산금 교부하는 때 결정해서 할 수 있으며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시작. 이걸 냈어요 문제에서. 그렇죠? 항상 나온다고 냈는데 정답이 나왔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청산금을 환지 처분 전에는 절대 교부할 수 없다. X. 환지 부지정 토지는 그 전에 결정해서 먼저 교부할 수도 있다. 왜? 워낙 시끄럽게 징징대니까. 그렇죠? 우는 아이 뭐다? 젖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그렇죠? 뭐라고 자꾸 징징대야 더 쳐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내용들이에요. 세부 내용 나중에 보는데 청산금의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다는 것과 소멸시효 5년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5년. 소멸시효 보니까 낯선 조문에서 그녀의 향기를 느낍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아까 도시개발채권 원금 5년 이자 2년.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국토개혁법 배우고 개발법에 들어오면 켜켜이 쌓여야 되는데 개발법에 들어오면서 들어있던 2배가 나가요. 남아있는 게 없어. 그렇죠? 근데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쪽 길을 막아놓으면 되나? 재미없다. 미안해요. 어쨌든 일일학습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환지 방식에 대한 기본 라인들이에요. 그렇죠? 이 왼쪽 그림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어렵긴 하지만 자꾸 수업 들어보고 뭐 하는 게 환지 방식인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봐요. 그러면 첫 페이지 한번 봐봐요. 아까 봤던 거. 도시개발법 나온 첫 페이지 보시면 아까보다 좀 더 머리에 남을 거예요.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6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순서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는 겁니다.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자. 그러면 그 지정권자가 누가 되는 거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 이거의 지정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발구역이 정해지게 되면 뭘 간주해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간주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부합하게 개발계획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얘기했었죠? 왜 얘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간주할 때 이 동네가 취락지구였다면 이렇게 간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 이해가십니까? 왜? 취락지구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만들어 구역 정해졌다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뭐하죠? 실시계획 만들어 주는데 그 시행자의 종류는 공공의 시행자도 있고 민간의 시행자도 있다. 공공 누구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원서가 있었고 소유자 조합 등의 민간 시행자가 있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 볼 때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었다. 근데 수용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돈이 없어서 수용이 어려우면 종전 토지를 사업회 토지로 바꿔준다는 환지 방식에 의할 수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동의를 받아줘야 되는데 3분의 2, 2분의 1이지만 국가 지자체이면 공공의 우원적 지위로 동의를 제외해 주겠다. 그리고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혼용 방식으로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으며 혼용한다면 무조건 분할 시행이 아니라 미분할 시행도 가능하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환지계획 만들어서 환지를 처분하는데 사건 보호를 위해서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먹겠지. 보고 왔으니까 이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봤으니까 일일학습 보고 집에 갑시다. 데일리 스터디 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해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자꾸 얘기하지만 많이 남았다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차라리 지금 정도에서 기초를 잘 닦을 수 있게 공부 시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여름 되면 훨씬 더 안락한 삶이 될 거예요. 걱정되지 않고. 내년 7, 8월 가서 책이 안 잡혀가지고 점수 40이 안 나와봐요. 머리가 하얘져요. 쓴 돈이 얼마면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공부 방법을 잘 택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봅시다. 이 내용은 본다고 한다면 우리 그림책의 앞페이지 목차에 나오죠. 왼쪽 맨 밑에 도시개발사업 정의가 48페이지 왼쪽 밑에 보일 거예요.
48페이지 왼쪽 밑에 도시개발사업 48 시선처리 48 왼쪽 밑에 쳐다봤어요? 그겁니다. 그럼 봐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뭐라고 나오죠?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주거단지만 만들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 유통단지를 만드는 것도 개발사업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 사업이니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의 동의. 49페이지 왼쪽 중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에 대한 부분. 48 가운데 밑에도 있고 49 왼쪽 중간에 문장이 있고 49 왼쪽 중간에 문장이 있고 찾았어요? 봅니다. 읽어볼게요.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쫑알쫑알 말이 많으니까 환지 방식은.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된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and 시작 and 그 지역의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누구라고 한다면 제외될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짧게 시단인 경우라 한다면 동의받을 필요 없겠죠. 이 지문 정말 잘 나와요. 근자에만도 3번 나왔던 것 같아.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3분의 2분의 1의 뭐다?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누구이면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가 된다면. 알겠습니까? 그 점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50페이지. 지정권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법에 너무 중요한 거 지정권자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발법에서 지정권자를 모른다는 말은 산수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정권자 완전 중요하죠. 그러면 50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나옵니다. 누구야? 원칙이 누구야?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어집니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50페이지 정 가운데 위에 요청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와 제안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을 때 앞문장에 뭐가 나와야 하는지 됐죠? 그러면 요청이란 말이 있다면 앞문장은 뭐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무슨 장관급들 얘기하는 거죠. 아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거. 알겠습니까? 요청. 게다가 뒷말에 뭐야? 제안이 있다면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보다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다. 그러면 요청과 제안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지정권자 레벨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지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봅시다. 그러면 50페이지 왼쪽 맨 위에 제목에 써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을 때 그 효과 뭐예요? 국토계획 법률에 의한 뭘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뭐일 땐 취락지구 등이라고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락지구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요것도 과거엔 참 잘 나왔는데 요즘은 좀 뜸하네요. 그렇죠? 효과 부분 됐고요. 5번 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53페이지 왼쪽에 봅시다. 도시개발조합 53페이지. 조합도 완전 중요하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정관 작성합니까? 발기에는 7명이죠.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누구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는다? 시군구장 인가 아니죠. 53 왼쪽 맨 밑에 항상 1학습 볼 때는 그림책 눈으로 확인 명심하세요. 그거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 됐죠? 그 얘기. 누구의 인가? 지정권자의 인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가를 신청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53 왼쪽이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와 그 구역의 소유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뭐다? 동의를 받아줘라. 아까 개발계획 만들 때와 똑같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뭐다? 만들 때와 같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법은 동의가 거의 다 3분의 2분의 1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정비법에 가면요 동의가 복잡해져요. 사업마다 달라. 다음 주에 매는 다음 주에 맞읍시다. 오늘은 그냥 3분의 2분의 1만 아시면 되고 그 얘기 6번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얘기하는 거네. 53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53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그럼 봐요. 도시개발조합의 무엇은 토지 소유자로 할까요? 조합원 53 가운데 맨 위에 조합원은 뭐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건물 소유자 말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등은 뭐가 될 수 없죠? 그치, 조합원이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야. 결격 사유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거든. 이 기출도 몇 번 나왔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53 오른쪽 위에 우리가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의 중요한 사실을 의결해야 되는데 매번 총회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른쪽 위.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50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조합은 총회 권한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얼마? 대의원회. 이게 정비법에 가면 100명 이상이면 둬야 되는데 개발조합은 들박시니까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 워딩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시행하면서 수용합시다. 넘어가시면 56페이지 왼쪽 위에 봅시다.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그러면 수용사용 요건 민간 자금 땡기는 거지. 그럼 뭐예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를 소유. 여긴 소유예요. 이건 수용이니까. 민간 자금 땡기는 거라.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또 소유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야. 뭐다? 동의를 받아줘야 된다. 뭐 하려면? 수용 사용하려면. 소유 부분 기억하시고 민간 자금 땡기는 걸로 33페이지에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일치한다고 얘기했지. 어디에서? 56 왼쪽 위에 2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시행자라면 이런 소유도용 요건은 필요 없겠죠. 기억나시죠? 그 얘기들 9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일단 57 왼쪽 맨 위에도 있죠.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발행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어지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안 넣었지만 원형지는 얼마죠? 56 오른쪽 밑에 원형지는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토지상환채권 2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이해갑니까? 그거 정말 잘 나옵니다. 2분의 1, 3분의 1 위치 기억해. 56 가운데는 2분의 1, 56 오른쪽 밑에는 3분의 1. 위치를 기억하면 훨씬 더 안 까먹어요. 위치 기억해요. 그러자고 그림책 보는 거야 1년 내내. 그럼 훨씬 더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10번 좀 봅시다.
10번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요.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넘어가시면 60페이지. 환지 방식. 그럼 61페이지에 보시면 요 10번에 입체 환지와 관련된 부분이 61페이지 왼쪽 밑에 아마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법조문의 원정의인데 읽어볼게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입체 환지의 정의인 거죠. 왼쪽 페이지 밑에 10, 11, 12, 14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구분상가 지어가지고 구분소유권과 공유지분권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입체환지 11번입니다. 이것도 61페이지 밑에 채비지 보류지 물어보는 지문인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약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정할 수 있죠? 이거 보류지예요. 첫 번째 단어는 뭐다? 보류지이고 그 중 일부를 뭘로? 채비지. 이거 앞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보류지 중에 채비지가 있는 겁니다.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뭐하죠?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한번 봐요. 보류지 중에 채비지가 있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렇죠? 단어 12번. 그러면 6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봐요. 환지 방식에 의해 사업이 끝났을 때 환지 계획으로 정해진 환지 효력 발생 시기 봐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그쵸 끝나는 때 소멸되어진다. 아까 말해 끝나는 때 소멸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물어보러 온다. 쌤 발생이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종전 토지로 보며 이게 뭔 얘기예요? 환지 받은 땅을 종전권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넘어왔다는 얘기지. 뭐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했을 날 다음 날 되면 오른쪽으로 환지한 땅 있지. 이 토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고. 그러니까 넘어왔다는 얘기지. 그 말이. 그렇죠?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뭐가 된다?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이 정도만 시험 나면 얼마나 좋아. 2시간, 4시간도 안 걸리고 금방 끝났잖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근데 2월, 4월 가면 내용이 겁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뭔 말인 줄 알지. 안 그러면 버리게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 저는요 개발법, 정비법 버렸어요. 그리고 삼수합니다. 그렇죠? 삼수를 해. 그렇죠? 재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중요한 건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12월 달에 한 것만 해도 6문제 중 2-3개는 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명심하시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중에 중요한 걸 고르자. 다 보지 말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다음 주는 뭐 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책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펴보세요.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의 그림 나오죠. 도시관리계획. 그럼 오늘 봐봐요. 오늘 본 거는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것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이거 본 거예요.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의 조성. 그럼 다음 주는 뭐 보는 겁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관련된 걸 볼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많은 거 재개발 재건축 이거 볼 겁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따로 무슨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따로 언급이 되어 있고 이 법이 또 6문제가 나오는 3번째 법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는 정비법을 볼 겁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